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그림 보시면은 이건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월간,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 그래프가 이제 각 글로벌 주요 증시 하락률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은 어, 저 주가 상승률이 이제 꼴등했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10월까지입니다. 10월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1일부터 3일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미국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2.8% 하락이 나왔었고 불과 지금 뭐 11월 들어서 3일 만에 6.6%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10월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1.36% 그 10월 달에 미미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뭐 3거래일 만에 11월 들어서는 5%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일단 다 원위치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덜 반등이 나왔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뭐 3거래일 만에 10월 달에 하락한 만큼 일단 반등이 나왔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거의 한 3%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4.5%인데 아마 그 우리 시장도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전히 중기 추세까지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중기 추세도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점진적으로 일단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간다. 우리가 이제 예상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결국은 이제 뭐 키 맞추기 관점에서 뭐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는 일단 주말에 미국이 고용 지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가 돼버리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데 비농업 일자리 수가 원래 예상치는 18만 건인데 15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예상은 지금 0.3% 예상을 했는데 0.2% 오르면서 예상치를 지금 하회했고 청년 실업률은 8.9% 반대로 실업률 올라가겠죠. 그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도 원래 예상이 3.8인데 3.9%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그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주말에도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뭐 침체 국면도 아닙니다. 지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46.8인가 나왔었죠. 지금 기준치 밑에 있습니다만은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가 뭐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뭐 10% 가까이 됐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제 실업률은 우상향으로 높아지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뭐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국제 수익률, 특히 2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50일선을 일단 요때 이탈을 했다 그랬죠. 이탈하게 되면은 예, 지금 이격이 지금 200일선하고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깰 것이다. 지난주에 50일선이 아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0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200일선이 지금 이 하단 4.59 정도 퍼센트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뭐 50일선을 이탈해 가지고 뭐 200일선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뭐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주에 그 이 저점에서 지지했던 그 5월 달부터죠. 5월 중순부터 예, 중기 추세선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이탈했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그 50일선을 이탈 안 했어요. 이번 주에만 이탈한다 그러면은 4.4까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제 50일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하고 뭐 그러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요 고점 제가 여러분들께 전전주에 그 기사 나온 내용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왜 소위 얘기하면 니틀 버핏으로 불리는 그 헤지펀드의 왕, 예, 빌 에크먼이 여기서 국채 공매도를 청산했다. 이제 그 기사 나온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이후에 예, 국채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년물은 중기 추세를 일단 이탈했고 10년물은 이탈했는데 이제 하단에 51선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요거 최종적으로 이제 이탈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의 복병이었던 그 달러 강세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지금 이탈해 버렸죠. 이탈하면서 금요일 날 약세 전환되면서 51선까지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중기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도 오전에 예, 지금 예상은 뭐 10원 정도 개파락 출발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원 달러 환율도 뭐 1,300원 뭐 이탈하는 것은 좀 시간 문제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가도 지금 뭐 중기 지지선을 지금 이탈했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복병으로 작용했던 예, 국채 금리, 그다음에 달러 강세, 국제 유가가 중기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제가 장기 이제 고점에 30년 저항에 왔다라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그 당시에 예, 주식하면서 이제 오기와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10월 제가 그 지수막 밀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와 객기를 부릴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기다리시라고 계속 제가 어금니를 꼭 깨물고 참으시라고 그랬었는데 예, 일단 뭐 예상대로 지금 액티브 채권 핑코에서 운영하는 ETF 로고 추세를 보게 되면 어, 코로나 때부터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가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액티브 채권은 작년 저점 안 깼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은 이 저점을 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더슈팅 구간이다.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이 라인 하단까지 딱 밀고 나서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이 레인지, 이 저항선을 일단 살려야 됩니다만은 뭐 결국은 뭐 살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권을 매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채권을 아시겠죠? 달러 매도하고 채권 매입, 주식 매입, 주식 매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그 10월달에 최근에 요건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이미 이제 지난주 초반에 이제 쌍봉의 고점이 나왔죠. 오른쪽 고점이 낮은 쌍봉. 그러면서 요 중기 추세선을 지난주 하향 이탈했고요. 오른쪽은 제가 장기 28년 저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얻어맞고 다시 되밀리는 그런 형국인데 결국은 다시 한번 유로존 같은 경우도 국채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우리가 그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방향성이 이제 뭐 아래든 위쪽이든 피크가 딱 나오고 나면 하방으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또 장기간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는 그 자사주 매입을 못 합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기업들은 자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쁜지 좋은지 미리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뭐 기업들은 자기 주식 자사주 매입을 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불법으로 지금 미국은 규정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못 합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 ETF 지금 로고 핵심 추세도 보게 되면 정확하죠. 요것도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딱 레인지 안까지 집어넣고 그러나서 지금 3일 동안 급반등이 나오면서 51선까지 이렇게 올라서는 10월 달에 하락분을 뭐 3일 만에 다 지금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빅테크라든지 그 뭐 다우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말에. 예, 그래서 아마 그 자사주 매입이 꾸준하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 분위기를 봐서는 연말 그 산타 랠리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다우 운송지수도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까지 그동안 이제 시장 막 밀 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 지표하고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표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보여드렸던 지표입니다. 다우 운송지수 제 예상대로 딱 그 맥점에서 V자 반등이 나오죠. 예,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을 바로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제가 운송업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운송업종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우 운송 지수가 지금 딱 그 예상했던 그 맥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 현재 그 이제 미국 경기도 뭐 4분기에 요 정도 선이면은 더 이제 하락이 안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시장에 인식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V자로 또 이제 뭐 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적어도 일단 진바닥 확인했고 뭐 들림 쌍바닥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박스를 유도하다가 하반기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표 같은 경우도 뭐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도 요 고점을 돌파 못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주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오기와 객기로 버티시라고 했던 그 시기부터 일단 얘네들은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건 빅스 지수네요.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예. 왼쪽이 빅스 지수고 오른쪽이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인데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도 딱 저 고점을 만들고 예. 지금 상당히 좀 바로 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사실 그 2주 전부터 S&P 500 그 투기적 그 포지션을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린 그림인데 2주 전부터 S&P 500 그 투기적 포지션 보시면은 그 헤지펀드 애들이 사실은 그 2주 전부터 상방적으로 리베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 포지션을 계속 축소하면서 원래 이제 마이너스를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살짝 그 플러스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상방적으로 배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22년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일단 플러스까지 올려놨다는 얘기죠. 요게 일단 2주 전부터 나왔던 그 시그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그 뉴욕 증시의 변화 요인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가장 큰 중요한 게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재무부 4분기 국채 발행이 3분기 때보다는 감소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도 금액이 감소할 예정이죠. 요게 처음에 지난주 얘기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장기물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뚝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 악화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가 하향 안정화가 기대되면서 국채 금리하고 달러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 거기다가 이제 기업별 연말 자사주 매입이 이제 연말에 보통 가장 많이 매입을 합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른 빅테크 관련 건 걔네들은 이제 가진 게 현금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기대감도 같이 이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다우, 나스닥, S&P 특히 너쉘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주말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까지 골고루 특히나 이제 반등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그 산타델리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건 제가 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요건 여러분들께 기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하고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것은 저점과 이 저점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는 상당히 급등당이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워낙에 급등이 심하니까 조금 올라오면 막 손절이 나가버립니다. 못 버티는 거죠. 저점 깨버리고 막 갭상승, 갭하락 하다 보니까 아주 막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죠?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뭐 초 중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는 저점에서 상당히 급등이 심하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고점에서 엄청 급등이 심했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한 달을 넘게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10년물 국채해송도 제가 이 차트 같이 비교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갭으로 돌파해가지고 4.3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역V자로 꺾고 그 다음에 또 V자로 올라갔다가 또 뭐 갭하락 갭상승 갭하락 갭상승하면서 지난주에 갭으로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봉으로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121선을 이탈한다 오늘. 예,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중기 추세를 붕괴하는 거예요. 물론 금요일 날 일단 뭐 붕괴를 했습니다만은 뭐 국제 순위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수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2,400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3갭이죠, 3갭.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 드렸습니까? 공개 방송에서. 예,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종합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지난번에 빠질 때 여기서 완개, 투개, 3갭이 엄청 컸었다고 그랬죠. 세 번째 갭. 어지간하면 3갭이 나오고 나면 이제 급반등이 나온다. 제가 그런 말 드렸었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반대로 완개, 투개, 오늘까지 이제 시가 풀어 출발한다 그러면 3갭이 나오겠죠. 그럼 한 테이프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침에 지수가 강하다 그러면 따라가시면 또 단기적으로 늘림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저점에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눌림을 줄 때 기다리는 게 좋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 공개 방송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당하고 빠질 때 매수한다든지 분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아침에 지수가 좀 풀어 출발한다 그러면 3갭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어가지고 이후에는 이제 눌림을 줄 때, 그러니까 요 갭도 또 다시 한번 매크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쌍바닥 정도, 요게 막 올라간다 그러면 요 갭까지는 매크로 올라갈 수 있는데 2,400 살짝 그 터치하는 구간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쌍바닥, 들림 쌍바닥, 요 갭이 지금 비교적 크죠, 요 당시에 요 구간이 이게 목요일 날인가요? 예. 요 정도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서둘지 마시고. 이미 이제 시장은 바닥을 찍었으니까 대세 바닥을 예, 눌림목 구간에서 차분하게 잘 공략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신용이요. 9월 8일 날이었죠. 9월 8일 날 이 고점에서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양 시장 다 지난주 목요일까지요. 마이너스 3조 한 7천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신용이 거의 뭐 4조 원 가까이 감소. 금요일까지 감소했다 그러면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신용, 그러니까 썩은 물량이죠. 스탁론하고 뭐 반대 매매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소만 7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기름기를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하락 나오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온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도 선물, 현물 들어온다면 또 의외에 또 2,500까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일단 시장에 지금은 이미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이다. 고객예탁금이 지난주에 조금 더 밀었는데 뭐 예탁금 자체는 뭐 다시 한번 저점까지 민다 하더라도 그 라인이 한 4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고객예탁금도 줄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에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규제를 얘기했죠. 내년 6월까지.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매도 규제 그런 또 얘기를 발표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제 예탁금도 그 전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것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한다 그러면 그 이 그림 보세요. 외인들이 언제부터 그 선 현물 매도를 했었냐면 그 8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여기 4.3이었습니다. 4.3. 근데 9월 중순 지나서 8월 달 고점 4.3%를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지수 외인들 매도가 나오고 환율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우리 이제 국채 수익도 같이 급등이 나왔었죠. 주가는 거기서 이제 빠져버렸고. 그럼 현재 지금 외인들의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면 물론 이제 고점 찍고 이미 이제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예. 근데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도했던 때가 4.3을 돌파했을 때 9월 중순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51선 주중에 이탈하는지 보시고 이거 만약 이탈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예, 8월 그 고점, 그다음에 9월 중순 고점까지 국채 수익률이 되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라인까지 민다 그러면 지금 외인들 입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합지수도 예, 그 구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500까지 예, 다시 그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이제 많이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우선 4.5 거기가 이제 51선입니다. 이탈한지 보시고 그 이탈한다 그러면 4.3까지 다시 한번 4.4까지 깨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좀 갭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10년 만에 가장 저평가 구간이다. 지난주 뭐 초반까지는 0.84였는데 그러니까 2주 전이죠. 후반에 PBR이 그래서 그 0.82까지 0.8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10년에 한번 10년일에 가장 저평가다. 그런 말 드렸는데 제가 그랬죠. 0.83, 0.82까지 밀게 되면 PBR 기준했을 때 PR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PR 같은 경우 9.8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기준했을 때는 여기서는 어지간하면 안 물린다.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냥 무슨 얘기 주식 사란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께 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시장이 이제는 미국보다 훨씬 싸고요. 그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가장 쌉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이런 구간이다 아직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단기와 중기, 그러니까 중기 분량 기업 괜찮은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좀 연말 아니면 뭐 내년까지도 그대로 좀 홀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일단 국채 수익률이 이제 추가적으로 4.4. 제가 처음에 4.8 붕괴하게 되면 주가 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4.7 또 붕괴하게 되면 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주말에 지금 4.7까지 밀고 4.56까지 좀 왔거든요. 네? 56까지.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4.5, 4.4가 여기가 이제 만약 붕괴된다 그러면 그때는 외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선 현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율, 국제유가는 중기 추세 붕괴했다. 이거 긍정적이죠. 뉴욕 증시하고 이제 국내 증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중기 추세를 복귀한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후반까지. 근데 국내 증시는 아직 상당히 약세인데 결국은 뭐 이번 달 만기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도 예, 중기 추세를 이제 복귀하려고 추가적으로 뭐 계단형 상승이든 뭐 박스권 좀 만들다 올라가던 우상향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 현물 매수 유입되는 여부를 또 보셔야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현물 쪽에서는 하루에 한 2천억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2천억. 뭐 그게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하이닉스 됐던 골고루 좀 들어오면 좋죠. 뭐 철강,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한 2천억 정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 이 정도 금액이 이번 주라 들어온다. 그러면 외인들이 국내 주식을 완전히 이제 바닥이다라고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대형주 위주의 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액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매수가 좀 연속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반도체를 일단 중기 추세를 일단 복귀했습니다. 요건 제가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중기 저점을 일단 확인한 것 같습니다. 뭐 강한 반등이 막 바로 막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점은 지난주 확인했다. 더군다나 주말에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를 당장 이제 뭐 오늘부터죠.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를 좀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이제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우선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분들이 먼저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방송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 어금니 양쪽에 막 쓸개 딱 깨무시고 버티시라고 그랬었고 주식하면서 절대 오기와 객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 10월 달에 급락 나올 때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오기와 객기를 부리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의미 없는 손절을 하지 마셔라.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11월 들어서 예상대로 지금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주식 보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부는 조절하시는 겁니다. 일부는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절한 자금 가지고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이런 이제 큰 조정 이후에 항시도 이제 주도주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도 업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도 종목과 주도 업종을 여러분께서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뭐 다는 정리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 반등 나오면서 내 종목이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와 중기 분량 철저히 구분하시면서 일부는 좀 조절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단기 이제 쌍바닥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이제 시장 추이 좀 더 보면서 이제 재매수 내지 뭐 추가 매수라든지 하시는 것이죠. 물론 반등이 크게 안 나오고 이 기업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단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